강원도 홍천 외곽 완만한 구름 위에 자리한 전원주택은 오늘도 고요했습니다. 2층 양옥집 앞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놓인 흰색 흔들의자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량이 마당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미영은 거실 창가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디건을 단정히 여미고 무릎 위에는 반쯤 읽다 만 소설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김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그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미영은 그의 유산을 정리한 후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종수가 생전에 언젠가 둘이서 조용히 살자며 준비해 두었던 이 집에서 이제는 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화려한 모임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선택한 고요함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참 조용하네요. 미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맘때면 종수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전화벨 소리조차 그리워졌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온갖 풀들이 제멋대로 뻗어나기 시작했는데 미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소개해준 관리업체에 연락을 해두긴 했지만 언제 올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와야 집다운 집이 되겠지요. 미영은 마당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너머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 수수해 보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과 그을린 피부가 성실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당 정리 일로 왔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대문을 열어주며 답했습니다. 서태준이라고 합니다. 이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김미영입니다. 수고스럽겠어요. 태주는 작업도구가 든 가방을 메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집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조용하고. 네, 너무 조용해서 문제지만요. 미영의 말에 태주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미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마당을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일하는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미영은 감나무 아래 흔들의자에 앉아 태준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당에서 들리는 사람의 움직임 소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묵묵히 일했지만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서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태주는 일을 마쳤습니다. 마당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감나무 주변도 깨끗해졌습니다. 내일 또 와야겠어요. 뒤편 정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태준이 떠나고 나자 미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정리된 마당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 올 거라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당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대문 앞에 나타나 조용한 인사를 건넨 후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되었고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짧은 인사말이지만 미영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항상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일하는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감나무 아래 흔들의자에서 태준을 지켜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일할 때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잡초를 뽑을 때도 나무를 다듬을 때도 신중하고 꼼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뒤쪽 화단을 정리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가시에 찔린 모양이었는데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일어나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디 보세요. 깊이 찔렸나요?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태주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미영은 그의 손목을 잡고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태준의 손이 생각보다 거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굳어진 손이었지만 어딘지 따뜻했습니다. 소독약 발라드릴게요. 정말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태주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의 귀가 조금 빨개진 것을 미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해서 일하세요. 그 일이 있은 후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미영은 태준에게 물이나 차를 자주 권했고 태준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당 한편에 앉아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사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미영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태준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외로움이란 게 생각해보니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차 있으면 외롭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외로운 것 같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공감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태준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혼자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미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는데 태주는 우산 없이 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우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괜찮습니다. 곧 그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기 들면 어떡해요. 미영은 태준의 어깨 위에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미영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태준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네, 아니에요. 감사해요. 비가 그치고 나서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의 모습에서 미영은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태준의 어깨에 닿았던 순간의 감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맞나? 이 나이에. 미영은 베개 위에서 뒤척였습니다. 남편 종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배신감일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타났지만 인사를 나눌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어제의 일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안 계세요? 아, 회장님. 들어오세요. 순자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태준을 힐끔 보더니 미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무슨 소문요? 이 집에 젊은 남자가 매일 드나든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마당 정리 일꾼이에요. 이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이고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젊은 남자가.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영은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일꾼일 뿐인데. 에이, 제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영 씨는 좋은 분이니까. 순자가 돌아간 후 미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태주는 그런 미영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어둡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도 전과 다르게 어딘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미영은 태준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지켜보던 일과도 멈췄고 물이나 차를 권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태준은 그런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왜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자신도 왜 이러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태준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별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순간 미영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리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린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미영은 감나무 아래 흔들의자에 앉았습니다.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태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미영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사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마당 일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그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매일 아침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었고 태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종수의 오랜 친구이자 재산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이정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영 씨, 집에 계세요? 어머, 정필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정필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를 지닌 남자였습니다. 종수와 대학 동기로 회계사 일을 하면서 종수 사후 미영의 재산 관리를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이정필은 찻잔을 앞에 두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태준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정필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마당 정리해주는 분이에요. 이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름이 뭐죠? 서태준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정필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미영 씨,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별로.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보세요. 이정필이 내민 서류는 신문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3년 전 기사였는데 제목이 미영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중년 여성 대상 투자 사기, 일당 검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서태준이라는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서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가짜 투자처를 소개하고 돈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법원 판결문까지 확인했어요. 3년 전에 실형을 받고 작년에 출소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에 힘이 빠져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영 씨,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했다더군요. 이정필의 말에 미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표적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재산도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정신 차리세요. 종수 형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정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태준의 따뜻한 미소, 다친 손을 치료해 줄 때의 고마운 표정,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줄 때의 설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법원 판결문이 있는데 뭘 더 확인해요? 미영 씨, 이런 일에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창밖으로 태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하세요.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고요. 하지만 미영 씨, 종수 형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요. 그 사람이 노리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통장이에요. 이정필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말할게요. 이정필이 돌아간 후 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고 서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차갑한 활자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태준은 멈춰서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마당 정리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영은 탁자 위의 서류를 힐끗 보았습니다. 태준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신문 기사를 본 것입니다. 아, 작은 탄식이 태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셨군요. 미영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기사가? 네, 정말입니다. 태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럼 정말 저를? 아니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지 마세요. 저라도 믿지 않을 거예요. 태준은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태준 씨,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태준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미영이 소리쳤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태준의 마지막 말이 진심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미영은 감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태준이 정리해둔 깨끗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 동안 그가 가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돈이 목적이었을까? 미영은 자문해 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빛, 그의 진심 어린 대화들, 상처난 손을 내밀 때의 수줍음.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요? 하지만 판결문은 분명했습니다. 사기 전과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긴 한숨과 함께 그녀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태준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그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감나무 아래 흔들의자에 앉아 그가 정리해둔 마당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차갑한 활자와 태준의 따뜻했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영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 한편에는 이정필이 관리해주고 있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 부동산 등기부, 은행 통장들. 종수가 살아있을 때는 관심 없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낯선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는데 서명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필적이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미영은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날짜로 된 서류가 몇 장 더 있었는데 서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자신이 직접 쓴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수가 돌아가신 후 이정필이 처리해준 서류들이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었는데 설마. 미영은 서둘러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았습니다. 은행 서류, 보험금 관련 서류, 부동산 처분 관련 서류들.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강남에 있던 상가 건물이 자신 모르게 매각되어 있었습니다. 종수가 생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건물이었는데 언제 매각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필이 자신을 속인 것일까? 남편의 친구를, 그것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뜻밖에도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 왜? 두고 간 도구가 있어서요. 잠깐만 가져가겠습니다. 태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딘지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금방 갈 거예요. 하지만 미영은 그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 혹시 서류 같은 거 볼 줄 아세요? 무슨 서류요? 계약서나 그런 것들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봅니다. 왜요? 미영은 서재로 태준을 안내했습니다. 서류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의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서명들이 다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태준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조네요. 정말요? 네. 이 부분 보세요. 필압이 다르고 글자 기울기도 달라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정필 씨가 이분이 서류를 처리해 주셨다고 하셨죠? 네. 남편 친구라서 믿고 맡겼는데 태준은 더 많은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되는 서류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영 씨,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적어도 몇억 원 규모의 재산이 부정하게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정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이요?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어요. 태준의 말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일들 때문에 이런 수법을 잘 알거든요. 하지만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속죄하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태준의 목소리는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를 속이려고 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지 마세요. 대신 결과로 판단해 주세요. 태준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을 복사해 두고 원본과 비교 분석해야 해요. 그리고 관련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직 경찰관인데 이런 사건 전문가예요.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태준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세요. 그날부터 태준은 매일 찾아와 서류 분석 작업을 도왔습니다. 미영도 함께 참여하며 남편이 남긴 재산의 실체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소개한 전직 경찰관 박 형사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명백한 문서 위조와 횡령이에요. 이정필 씨가 부인 몰래 재산 상당 부분을 떼돌린 정황이 확실해요. 얼마나 되나요? 대략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미영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고발하시겠어요? 박 형사의 질문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야겠어요. 그 순간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씨,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뭐려? 처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네요. 미영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준의 질문에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법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죠? 뭐요? 마당 일 말이에요. 미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뒷마당도 정리해야 하고. 정말요? 네. 다만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 창문 너머로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딛고 일어선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정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의 횡령 규모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15억이 아닌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 부정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이미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정필 씨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오니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같이 드실까요? 미영의 제안에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한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준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재산 정리를 다시 해야겠어요. 그리고요?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요. 종수가 그랬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태준은 감동한 듯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런 일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태준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미영의 말에 태주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태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 일 계속 해주실래요? 정말요? 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돈도 찾으시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은 싫어요. 미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영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주는 다시 매일 마당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뒷마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예전처럼 감나무 아래 흔들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이제는 서로 편했습니다. 태준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고 미영도 자연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는데 태준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미영은 우산을 가져다 주려다 멈췄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들어오세요. 비 그칠 때까지 괜찮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뭐요? 제가 더 고마운데요.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가 있는데도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한 거지요. 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미영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미영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말아요.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같이 살자. 그런 말은 안 해도 돼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내 하루가 그대의 하루와 조금 닮아가면 좋겠어요. 미영의 말에 태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가 그치자 태주는 일을 마저 했습니다. 미영은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요. 네, 올게요. 날씨 좋으면 함께 차나 마셔요. 좋아요. 태준이 떠나고 나서 미영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로 돋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곧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미영은 약속대로 재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종수 씨가 좋아하실 거예요. 태준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러실 거예요. 미영 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존댓말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거리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감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하얀 꽃들이 잎사귀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쁘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열매도 많이 맺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건 오랜만이에요. 미영은 흔들의자에 앉아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은 그 옆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네. 행복해요.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봐요. 서두를 것 없어요.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꽃잎 몇 개가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두 사람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징조인가 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영은 떨어진 꽃잎을 주워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꽃이 필까요? 피겠지요. 꽃은 매년 피는 거니까요. 우리도 내년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겠지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봐요. 네. 그렇게 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따뜻하게, 감나무 꽃처럼 자연스럽게,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감나무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도 평온할 것 같았습니다.